안녕하세요. 황녀의 썰하고 토크 시간입니다. 네, 오늘의 황녀 사연은요. 바람핀 남편과 이혼을 하게 된 어느 한 여성분의 사연입니다. 사연 읽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릴게요. 남편과 이혼을 했습니다. 남편을 많이 사랑했고 진심으로 내 평생을 같이 할 사람이라고 믿어왔기에 저에게 이런 일이 생길 줄은 몰랐습니다. 남편과 연애를 좀 길게 했습니다. 2006년에 만나게 되었는데 그때 제 나이가 22살이었고 한참 월드컵으로 대한민국이 온통 붉은 악마로 응원의 열기가 엄청났을 때입니다. 그러던 중 종로의 한 술집에서 우연히 남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친구들과 함께 응원을 하면서 그날 정말 한마음으로 즐거운 시간을 보냈지만 연락처를 주고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뭔가 서로의 눈빛에 끌렸던 것 같아요. 그 후로 남편에게 연락처 못 물어본 것이 어찌나 한이 되던지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아쉬움을 달래고 친구들과 보령 머드 축제에 갔습니다. 그곳에서 정말 운명처럼 남편을 다시 만났습니다. 얼굴에 머드가 잔뜩 묻어있는 저희 둘은 정말 서로를 보는 순간 바로 알아차렸고 그렇게 저희는 연인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남편도 저와 처음 만나고 헤어진 후에 저 다시 만나고 싶어서 혹시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싶어 처음에 저희가 만난 종로에 있는 술집에 자주 갔었다고 하더라고요. 서로 운명 같은 느낌이 많이 들어서인지 신비로운 감정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연애를 했었고 싸우는 일도 별로 없이 저희는 너무 잘 만나왔고 시댁 쪽에서 이제는 서둘러 결혼을 하라고 하셔서 연애 7년 만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8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갔네요. 아이는 5살입니다. 아이 낳고 정말 힘들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날 때 4kg였는데 자연분만을 했었고 출혈이 정말 심했었습니다.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아이를 출산하고 몸은 정말 처녀 때와는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애 낳기 전처럼 몸 관리를 하고 싶어도 그렇게 되질 않더라고요. 아이 낳아보신 여성분들이라면 제 말에 공감하는 분들이 많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20kg 이상 찐 몸은 원래대로 돌아갈 기미를 보이지 않았고 저는 제 몸 관리를 할 시간조차도 여유조차도 없었습니다. 연로하신 홀 시어머니와 부산에 살고 있는 저희 친정 엄마가 와서 아이를 돌봐줄 수 없는 상황이었기에 저는 혼자 아이 케어를 모두 해야만 했습니다. 사실 근처에 친정 언니가 살았지만 언니 애도 그때 당시 2돌 지났을 때라 언니가 와서 도와줄 수 있는 형편도 되지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도우미분이 몇 달 있어서 괜찮았지만 그 뒤로는 모두 제가 해야 하는 엄마의 의무였습니다. 남편도 도와준다고 도와주었지만 아침 일찍 출근해 저녁 늦게 퇴근하는 남편이 뭐 얼마나 도와줄 수 있었겠어요. 그렇게 아이 케어하는데 저의 모든 시간을 쏟아 부었던 것 같아요. 그 시간이 헛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잘 크고 있는 우리 아들을 보고 있으면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그렇게 아이가 커가는 동안 저에게는 좋지 않은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남편이 바람을 피우다 걸리는 사건이 일어났고 저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 오랜 세월 동안 함께해왔던 사람이었는데 나와 우리 아이를 배신하고 다른 여자와 히히덕거리며 만나왔다는 게 믿기질 않았습니다. 우연히 남편의 핸드폰을 보게 되었는데 닉네임은 분명 남편의 친구였지만 그 상대가 정말 남편의 친구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사랑한다는 말이 대화 내용을 가득 채웠고 핸드폰을 남편 낯짝에 들이밀었더니 변명조차 하지 않더라고요. 얼마나 뻔뻔하던지. 그때 남편 얼굴 표정이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 여자는 그냥 잠깐 호기심에 만나게 된 여자라면서 그럼 본인은 스트레스를 어디서 푸냐고 하더라고요. 당신 몸뚱아리를 봐라. 예전 같지 않은 몸뚱아리 아니냐. 이제 예전의 당신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는 것 같다. 애 낳고 그렇게 된 거 알지만 여자로 보이질 않는데 어떻게 하라는 거냐. 눈 좀 있으면 거울 좀 봐라. 뭐 이런 거지 같은 말을 하더라고요. 미안하다는 말은 못할 망정. 어떻게 우리 아이를 낳은 본인 와이프한테 저런 막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아무리 솔직한 성격이라는 걸 알고는 있었지만 대놓고 뻔뻔하게 본인이 잘못해놓고 저렇게 할 말 다 할 수가 있는지
그때부터 저는 남편을 인간으로 보질 않았습니다. 다음날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어 가져다 주길래 제가 받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억울하게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어줄 마음도 없었습니다. 누구 좋으라고 제가 이혼 도장을 찍어주겠어요. 그날 이후 본인도 그 여자 계속 만날 생각 없으니 깨끗하게 헤어진다고 하더라고요. 아마도 남편은 그때 당시 이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이혼 서류 줘봤자 너가 뭘 어쩌겠냐. 너가 지금 나랑 이혼해봤자 어떻게 살아가겠냐. 애도 있는데 뭘 어쩌겠냐. 어차피 이혼 못할 거 뻔하니 네가 알아서 판단해라. 아마도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달랐습니다. 어디 한번 두고 보자. 내가 이혼 서류 꼭 접수하고 만다. 언젠가는 너랑 이혼하고 말겠다. 저는 다짐하고 다짐했습니다. 저와 저희 아이한테 그렇게 큰 배신을 한 남편을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마도 남편 용서 못할 것 같으면 진작에 바로 이혼하지 뭐하러 사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네요. 그러나 그때 당시 당장 이혼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그걸 알았던 거죠. 저는 손해보는 일은 하지 않는 성격이라 준 만큼 되갚아 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몇 년 전 이혼했다고 해도 아마 지금 잘 살고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 나쁜 새끼한테 받을 거 다 받고 깔끔하게 헤어지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을 남편과 각방을 쓰고 살아왔고 아이가 어린이집을 갈 무렵 저는 모든 것을 저를 위해 투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쇼핑을 할 때도 남편은 지 옷은 지가 알아서 사왔고 속옷 하나도 지가 사왔기 때문에 저는 신경 쓰고 살지 않았습니다. 아침도 안 먹고 나갔고 저녁도 항상 먹고 들어왔기 때문에 남편 신경 쓸 부분은 전혀 없었습니다. 어찌 보면 그 편이 저에게는 훨씬 편했습니다. 그렇게 몇 년 동안 남편의 바람은 계속해서 이어져 갔었고 뭐가 그리 당당했는지 휴대폰 잠금 장치도 하지 않은 채 여자와 연락을 해왔습니다. 둘이 찍은 사진도 저장되어 있었고 너무 감사하게도 지가 저지르고 다니는 몹쓸 행동들을 고스란히 증거가 되도록 남겨놓고 다녔습니다. 저는 그걸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미 친정 언니에게 이 모든 상황을 말했더니 증거가 있어야지 이혼할 때 저에게 득이 된다고 하여 저는 모든 걸 준비했습니다. 증거를 모아보다 보니 이 새끼가 만나는 여자가 한둘이 아니더라고요. 출장 갔을 때 뭐가 그리 급해서 속도 위반 딱지까지 끊었는지 그 여자와 빨리 함께 있고 싶어서 그랬으려나 싶었습니다. 그 후로는 남편에게 느끼는 감정이 한참 전에 끝났기 때문에 화도 나질 않더라고요. 여튼 저는 저를 위해 투자했습니다. 운동을 시작하고 식단 관리를 하기 시작했으며 얼마 지나지 않아 제가 노력하고 투자한 만큼의 결실이 나타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정말 죽을 힘을 다해 다이어트를 시작했습니다. 살은 원래 처녀 때 제 몸무게보다 더 빠졌고 또한 트레이너까지 써서 탄탄한 근육까지 만들었습니다. 또한 성형외과 가서 가슴 성형도 했습니다. 그나마 남편 놈이 돈을 잘 가져다 주니 다 할 수 있었던 거죠. 또 애랑 타고 다니라고 차를 한 대 뽑아줬는데 그것도 팔아버리고 작은 경차로 바꿨습니다. 정말 많은 노력을 하니 이제는 예전에 아이 낳고 뚱뚱한 몸뚱아리가 아니라 탄탄하고 근육이 잡힌 아이 엄마로 탈바꿈을 한 것입니다. 저희 노력은 1년 가까이 되었었고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많이 놀랐습니다. 그렇게 저는 아가씨라고 해도 믿을 만큼의 여자가 되어버렸고 역시 이렇게 바뀌니 주위의 남자가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인스타를 시작했었고 예전 동창들에게도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점점 집구석에 처박혀 살림만 하던 아줌마가 아니었습니다. 뚱뚱했을 때도 원래 성격상 당당했지만 지금은 더 당당해졌으며 특히 남편 놈 앞에서 제일 당당했으니까요. 그런 제 모습을 본 남편이 어느 날 제 어깨에 손을 얹히더니 와, 운동하니까 완전 대박이네. 진작에 운동하지 그랬어. 완전 딱 내 스타일이네. 이거 안 치워? 지금 어디다 손을 대는 거야? 그 더러운 손 함부로 대지 마. 알았어? 왜 그렇게 까칠한데 남편이 와이프 어깨에 손도 못 올리냐? 와이프? 내가 네 와이프니? 우린 그냥 애 때문에 사는 동거인 아니었어? 두 번 다신 내 몸에 손대지 마. 알았어?
그렇게 저는 미친 남편놈 말에 강하게 나갔었고 남편도 찍소리 못하더라고요. 그냥 지 혼자 씩씩 대기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정 언니에게 아이를 주말 동안 맡기고 저는 동창 모임에 나갔습니다. 늦게까지 술자리가 이어져 갔고 너무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이라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술도 마시고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그 사이 퇴근을 하고 돌아온 남편이 저와 아이가 없자 연락이 왔더라고요. 원래 제가 친정 언니네 자주 갔었는데 그때는 연락 한 번 없던 인간이 갑자기 연락을 했길래 미쳤나 싶었습니다. 저는 사실대로 동창 모임에 와 있다고 했고 남편 놈은 시간이 몇 시인데 애엄마가 지금까지 술을 퍼먹냐고 하더라고요. 진짜 이게 미쳤나 싶었습니다. 저는 전화기를 꺼놓고 친구들과 신나게 놀다가 집이 같은 방향인 남자 동창생이 대리를 불러 저를 데려다주고 본인은 본인 집으로 갔습니다. 원래는 친정 언니네로 가려다가 남편 놈이 뭔 소리를 할까 궁금해서 집으로 갔습니다. 그랬더니 안 자고 거실에서 소주를 퍼 마시고 있더라고요. 혀는 꼬부라져서 한다는 말이 너 지금 나한테 복수하는 거냐? 그래서 딴 놈이랑 술 처먹고 왔냐? 미쳤니? 내가 닌 줄 알아? 뚫린 입이라고 함부로 말하지 말아라. 그리고 내가 어떤 놈이랑 술을 처먹다 왔다는 건데 방금 딴 놈 차에서 내리는 거 내가 다 봤어. 애한테 부끄럽지도 않냐? 너가 그러고 너 애 엄마야? 너 진짜 똘았구나. 부끄러운 짓 한 건 내가 아니라 너 아니니? 네가 한 행동을 생각해 이 바람둥이 같은 놈아. 그러고는 저는 너무 기가 차고 변명하고 싶지도 않아서 바로 나가려고 다시 현관 쪽으로 가는데 이 새끼가 뒤에서 제 머리채를 잡더라고요. 저는 그대로 뒤로 넘어가 버렸고 쿵 소리와 함께 좀 심하게 넘어진 듯 싶었지만 전혀 아프지는 않았습니다. 순간 남편 놈도 놀랐는지 괜찮냐면서 저를 일으켜 세워주더라고요. 추잡한 짓은 혼자 다 해놓고 이제는 와이프한테 폭력까지 쓰다니요. 저는 너무 화가 나 남편 놈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댔습니다. 1년 가까이 운동으로 다져진 몸이었던 저는 예전에 뚱뚱한 몸에 나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거기에 남편 놈은 술이 떡이 되어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했던 상태라 진짜 머리털을 다 잡아 뽑아버렸고 남편은 반항도 하지 않은 채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대로 잠이 들어버린 남편을 거실에 두고 전 방으로 들어와 남편 놈이 술 깨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해가 뜰 무렵 저는 냉수 한 컵을 떠 자고 있는 남편 놈 얼굴에 부어버렸고 놀란 남편 놈이 벌떡 일어나더라고요. 저는 어젯밤에 있었던 일을 그대로 말했습니다. 남편 놈 머리털 뜯어버린 얘기는 안 했고요. 그렇게 저는 바람까지 당당하게 피더니 이제는 내 몸에 손찌검까지 한 너 같은 인간이랑은 더는 못 살겠다고 퍼부었습니다. 역시나 발뺌을 하는 남편 놈 앞에 그동안 모아두었던 증거들을 들이밀었더니 본인은 이혼 못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너도 나처럼 바람 피려고 그러는 거냐? 나도 이제 다른 사람 만나지 않겠다. 그러니 너도 다시 가정에 충실한 가정주부가 되어라. 뭐 이딴 썩어빠진 소리를 하더라고요. 지는 할 짓 다 하고 다니더니 이제는 아주 당당하게 딴 여자 안 만날 테니 너도 나에게 돌아와라. 뭐 이런 저급한 소리를 짓거리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말했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한테 감정이 남아있을 것 같니? 이젠 너가 누굴 만나고 다녀도 아무렇지도 않아. 내가 미쳤다고 내 남은 인생을 너랑 같이 보낼 줄 알았니? 헛소리 그만해. 너가 나랑 우리 애한테 얼마나 끔찍한 짓을 저질렀는지 아직도 모르겠니? 있었던 일이 없었던 일이 될 것 같아? 당장 이혼 서류 접수할 거니까 그렇게 알고 있고 넌 네 몸뚱아리만 나가. 그랬더니 갑자기 제 앞에 무릎을 꿇더니 싹싹 빌더라고요. 제발 용서해 달라면서요. 그런 모습조차도 모두 가짜처럼 보였고 순간 모면하기 위해 그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제가 아는 욕이란 욕은 다 퍼부어댔고 너가 바람핀 여자들한테도 싹 다 위자료 받을 거고 회사도 잘리게 할 거라고 악담을 퍼붓고 나와버렸습니다. 그렇게 저는 이혼 접수를 했고 오랜 시간 끝에 드디어 저희는 부부에서 남남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혼하는 동안 저에게 와서 빌고 또 빌고 엄청난 수모를 겪었던 남편놈이었지만 저는 절대 그런 인간이랑 더는 살고 싶은 마음이 없었고
하루빨리 끝내버리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를 생각하면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많이 변했을까 싶었지만 사람은 역시 변하더라고요. 현재 아이는 제가 키우고 있고 다달이 양육비 받고 있습니다. 회사를 잘리게 하고 싶었지만 위자료와 양육비 받을 거 다 받아야 해서 그건 제가 한 걸음 물러나게 되었습니다. 아이를 보러 한 달에 한 번 오는데 가끔 같이 밥 먹자고 하지만 저는 절대적으로 거부하고 있고 2번 다시 보고 싶지 않은 사람입니다. 몇 년 동안 이를 악물고 살아왔던 저를 뒤돌아보면 한심했었나 싶기도 하지만 제가 원하는 대로 이제 남남이 되고 나니 힘겨운 시간 버티길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저처럼 배우자가 바람을 피고도 당당하다면 무작정 이혼 도장부터 찍어주지 마세요. 누구 좋으라고 그렇게 합니까? 모든 걸 완벽하게 준비하고 철저하게 다 털어버리고 이혼하시길 바랍니다. 라고 사연 올려주셨습니다.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였고요. 많은 공유와 여러분들의 생각이나 느낀 점이 있다면 댓글로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